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한지입니다. 자, 오늘은 박관천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 부단장, 정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단장님 사실 이따가 민주파 출세에도 출연을 하시잖아요. 예. 제 스픽스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스픽스 한 발 빠르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마 한 발 빠른 뉴스가 있을 겁니다. 예, 정기환 대표님의 섭외력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기대가 정말 큽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예. 속보가 또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고요. 국힘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탈당을 했어요. 예. 뭐 이미 예상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점으로 보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늦었죠. 그렇죠. 타이밍을 재다 예. 왜 이제 나왔을까?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요. 예, 일단 예. 입당하지 않고 이제 무소속으로 지지 선언을 한 상태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보수 후보로 최적합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 표현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의 성향들이 존재하는데 예. 그럼 뭐 진보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아예 보수 쪽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흑묘 백묘론 뭐 흰 고양이면 검은 고양이면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면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면 어떠냐 어쨌든 자신이 그렇죠. 좀 제대로 만들어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호응하고 조응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네네. 국힘이 실제로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면모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상욱 의원을 통해서 예. 지지 선언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온 것인데요. 정치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입당하는 것이 좋으냐, 무소속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아마 개인의 판단 문제일 테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김상욱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굳히는데 보수들도 걱정하지 말고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알고 보니까 보수 후보지 절대로 뭐 진보 좌파 후보가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네. 결과적으로 국힘을 굉장히 좁히고 예. 두 번째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김상욱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저런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네네.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참 의문이 들었던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민주당이 입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보수 후보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제안을 받고 선대위 응한 게 예. 바로 이재명이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응한 겁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생각하죠. 국민의힘은 이미 보수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향기도 잃어버렸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그럼 진보냐?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극우로 변했습니다. 네. 이게 정치 세계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제도적 권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거든요. 예. 이 극좌는 예전에 뭐 통진당처럼 해가지고 해산됐죠. 지금 극우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처럼 예, 극우입니다. 극우인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파에서 경제적인 어떠한 그 이익은 향유하지만 예. 제도권에서 권력은 못 가지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요. 네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극우를 갖다가 보수로 끌어들여 버린 겁니다. 극보수를 갖다가 보수라는 제도권 세력에 끌어들인 거죠. 예. 딱 끌어들여 보니까 정치적인 힘도 갖고 후원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다시 밀어내려면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후보가 예. 딱 들어가가지고 너는 노선 정리를 하는 거죠. 정치 권력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다시 나가 하고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수다운 후보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보수와 진보. 그러면 이제 또 민주당에서 반발하겠죠. 야 뭐야 이거 정치성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로에서 보면은 약간 오른쪽, 약간 보수. 예, 중도 보수에 예, 중도 보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하튼 예. 보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 양반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흑묘 백묘론 그러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직접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김상욱이 살아왔던 길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어떤 네. 정치를 지향하느냐라는 거 하는 것은 네.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에 대한 걸 떠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제 그 노선 그리고 방향, 철학 이런 것들이 예. 최근에 제가 봤던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낫다. 오. 젊은 정치인 중에서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치가 해야 하는 본령의 일을 할 것인가 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 다닐 때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생활 이제 뭐라 그러면 학비를 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또 예. 짧은 기간 동안 은행원으로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지금도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 예. 또 그 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중산층 서민보다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네.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예. 정말로 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세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울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정말로 국힘에서는 영입하고 난 뒤에 야 이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제 우리도 보수정당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예. 할 정도로 내부 평가가 좋았던 사람인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보고는 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목숨을 걸었다. 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내란 정당과는 결별하는 것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 역시 다른 좀 괜찮은 정치인 한 사람이 탄생했구나 이런 판단은 제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유 정기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가치와 철학, 소신을 갖고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진짜 수구, 네. 극우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이 설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침 또 이제 김상욱 의원을 이따가 역전의 용사들에서 또 모셔서 이야기를 또 나눌 예정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것이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역전의 용사들에 직접 나와서 아마 예. 인터뷰를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해당 방송도 또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면 예, 대단히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본격적인 주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어제 오늘이었죠. 굉장히 뜨겁게 다뤘던 소식.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현재 내란 재판을 여기서 싹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예. 판사가.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납득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이를테면 뭐 윤석열 탈옥부터 해서 뭐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내란범들의 재판도 다 비공개로 깜깜이로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같은 동료 판사들 역시도 사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법리 해석을 내놓는 거지?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지기현 캐비넷이 존재했던 건 아니냐 그런 실마리가 좀 등장하는 이 술접대가 튀어나온 거죠. 자, 이제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취재를 따로 하시고 저도 취재를 하니까 취재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취재라고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인가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내용만 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 술자리에 갔다 1인당 100만, 200만이다. 한 3명 가면 한 500만 원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템프로가 있는데 여기는 0.5라고 하는 뭐 예. 그래도 최고급 룸사롱에 예약제로만 운영하는데 갔다. 술값은 누가 냈느냐? 아마도 이제 뭐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가 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지기현 판사 지가 안 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안 냈다고 이제 예. 일단 이제 정언이 되었고 예. 다만 지금 제보를 한 사람이 실제로 지기현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이냐 아니면 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냐라고 예. 하는 데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본인이 관찰했던 이야기를 소위 말하면 제3자의 제보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제공됐느냐 예. 이게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 그럼 지기현이 실제로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은 박한전 전 우리 행정관님 잘 아실 아니 텐데 왜 말씀하시죠. 뜨거운 가면 잘 뜨거운 던져드려야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서를 그런데요. 가지고 저는 예. 정말 예. 만일에 네네. 이런 경우는 없겠죠. 저는 이건 가정입니다. 네. 만일의 경우에 이 술 접대라는 이 향 접대가 예. 예. 만일의 경우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큰 문제죠. 그 자 부분이. 이게 이제 오늘 예. 우리가 이제 폭탄 선언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 저 술자리가 이전에 일상적으로 받아왔던 술자리가 있을 테고 예.
이번에 지금 윤석열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내란 사태 이후에 있었던 접대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해 당사자의 이슈가 내란과 연결이 되어 있다. 비상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예. 이거 이제 빨리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증거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진술만 존재하느냐 당사자가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가면 예.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얼굴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재판과 저 술자리가 연계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예. 의혹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 술자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하고 연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예. 저 술자리를 한 사실 자체가 예. 사실이라면 사실 자체가 나중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구속 협박처럼 그렇죠.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 취소하고 연결됐다면은 그렇죠.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혹 1은 저게 직접 연관이 있느냐 하는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진행자가 예. 말씀하셨던 캐비넷 중에 예. 과거에 잡혀있던 캐비넷이 아니고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적을 잡아서 풀어주라 예. 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 안 걸리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뭐 공익 제보든 뭐 특별한 제보든 그 제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추가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 하나. 예. 두 번째 저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안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의혹 제기까지. 후자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예. 수사 외에는 없다. 본인의 가치 맞습니다.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 빨리 밝혀야 한다. 예. 라고 하면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거기에서 만약 연결점이 나왔다. 예.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근데 말씀 주셨던 또 1번, 워낙 2번 양반이셔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아니, 하지만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1번, 2번이 둘 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돼서 발목이 잡혔고 두 번째는 이제 내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한 번 더 접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진행자가 우리가 예. 보통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깊이 좀 들어와서 예. 이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예. 전제로 봐야 하는 것이고 어제까지 보도된 내용은 무관한데 평소에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네네. 또 접대의 정도가 상습적이었다 아니면 아주 비정기적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한 발 더 근데- 들어갈까요? 예. 예, 말씀 주시죠. 한발더 너무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경찰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직접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많이 단속을 하잖아요. 예. 업소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경찰들이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요. 예. 이상한 자료가 막 튀어나와요. 그런가요? 예. 아. 자, 그까지만 하고 진행자 넘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예. 이제 제보자만 아는 게 아니고요. 예. 룸사롱이라는 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약 받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손님을 접대하면 접대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담이 있을 테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술 서빙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가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 지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보면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정보 라인에서 이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직위원을 봐줘야 한다거나 직위원을 이해한다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찰이나 또는 정보 라인에서 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면 자기가 본대로 얘기를 다 예. 하는데 이건 두 사람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게 딱 뭐라 그럽니까 퍼즐이 맞춰져요. 그렇죠. 10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두세 명 정도만 정확하게 진술해 주면 아 이게 이랬구나. 그러면은 그 카드 결제기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누군가 결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외상을 달아놨을 거 아닙니까? 외상은 외상 장부가 있을 거고 결제했으면 결제 현직이 있을 거고 현금이냐 아니면은 입금이냐 아니면 외상이냐 예.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거나 은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충분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제보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특정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제보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저희 부단장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찰이 이렇게 단속되다 보면 여러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심지어 예전에 기관에서 몸담았던 사람이
이 관련된 취재에 힘을 실었다라는 이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걸 제보했던 사람이 지금 이번에 당에다 제보한 사람 말고 한 2, 3개월 전에 이미 기자들한테 슬쩍 흘렸던 제보자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게 직위원의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 피모 변호사시죠? 예, 예. 그래서 아니 변호사가 굉장히 황당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술 먹자 밥 먹자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서 그래 언제 한번 먹자 했는데 언제가 딱 전화가 걸려 와서는 한번 와라 해서 갔더니만 가서 갑자기 700만 원을 긁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 현장에서. 정도까지 가면 지금 아마 스픽스의 우리 예, 대선 예. 전략 정치 본색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나올 거고 이미 이제 다 들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가장 폭넓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지금 전해드리는데 예. 자 이제 말씀하시죠. 예. 통상 이런 사건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예, 예.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밖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억울한 걸 밝히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버려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관계를 밝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요번 건은 이게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더구나 앞에 사법부가 우리가 불신받을 짓을 한번 했었죠. 그죠? 그거하고 국민들은 연관을 해요. 그래서 요번 건은 만일에 사실이 있었으면은 사법부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결국은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개혁이 아니고 이제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예. 지금 뭐 이제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 사회가 이 정도로 정말로 썩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고 뭐 다수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한 사람이 저런 일을 벌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실제로 비율로 보면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에 의하면 한 10%는 저렇게 접대받고 있다. 예. 접대받고 있다. 그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놀랐느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제가 더 사실 좀 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직위원 판사는 빨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본인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직무를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최소한 남아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직위원이 예.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만약 버리는 순간 그렇죠. 어떠한 방어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게 대선까지 가면 지금 이제 오늘 19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의 악재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느냐. 윤석열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너무 뻔히 드러났는데 대법원장이 자 직위원이 하고 있는 대등재판부를 판사 2명을 대등재판부에 비슷한 동급의 멤버들이 이제 그 직위원과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연수원 선배여서 대등재판부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합의부의 정신을 살려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 두 사람을 지난 2월에 인사조치를 하면서 신입은 아니지만 경력이 매우 적은 판사 두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모든 권한을 져버립니다. 재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이어진다면 직위원이 윤석열을 살려주는데 대등재판부의 판사 두 사람을 배석 판사를 바꿔서 편리하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다면 조희대도 직위원과 연관이 있는데 직위원은 알고 보니까 술접대를 받았는데 그 술접대가 캐비넷이 되어서 악용이 되었건 이 사건과 직접 연관까지 있어서 술접대를 받았건 예.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대선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빨리 탈당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지금 멱살을 잡지 않았지만 김무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일종의 스토리보드에 조각조각을 이렇게 나열해 보시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개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아침부터- 하나로 관통된다.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예.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분한테 분명히 경고를 하나 스픽스를 네. 통해서 띄우겠습니다. 아, 예, 예. 나중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술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술값이 얼마다는 것을 카드 금액에 한정하려고 그러면은 또 취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그 검사들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 같은 예.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카드로 끓는 금액만 한다면은 예. 또 다른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자, 시간 그러니까 계산하고 사람 계산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돈의 문제가 아니요. 그렇죠. 행위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일단 직위원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빨리 사퇴해라. 예.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라. 본인이 지키려고 해도 지켜줄 사람이 첫째 없고 그리고 이미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크고 많고 목격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버텨서 죽지 말고 네 양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예. 오늘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거치 표명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거든요. 저희들이 느낌표가 되도록 주기현은 오늘 당장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법 처리 받아야 한다. 예. 그리고 조이대는 책임져야 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한 처리가 번 되는 더 예, 말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만일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고 이 사실인 내용을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은 그 사람도 이번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네. 저기 떠나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 말씀도 예, 예. 이제 연루된 자들이 많이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기현 혼자 아니라 뭔가 공모, 작당, 그 공모 기획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작당 예. 그리고 모의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기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인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대법원장까지 설마요. 자, 이 대법원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인사 조치를 할 때 이병철 예.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등재판부에 있는 배석판사 두 사람을 왜 직위원만 남겨놓고 바꿨느냐. 연차를 보니까 엄청 저 연차의 판사를 보냈더라. 그것은 직위원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병철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 말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연결이 안 됐다고 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위원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접대 윤석열 재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고 예. 여기에는 확인되든 되지 않든 그 뒤에는 배우가 존재할 건데 이 배우의 존재는 기획이나 계획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모의, 공작이죠. 공작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한 것 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예, 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대선까지 그러면 가져가 봅시다. 직위원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대선까지 가져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까 지금 힌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공개해버릴까요? 연관된 정치인이 있다면 공개하고 이것도 공개 저것도 공개. 야 정말로 어쨌든 직위원은 지금 당장 사표 내고 예. 거취 표명 지금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해야 수사해라. 된다. 현행범이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란의 틀 안에서 있는 정치, 법조, 카르텔 이 전 민낯이 결국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추악한 진실에 대한 부분들 뭐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검을 통하기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럼 법조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밝히고 나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사도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6일날 이제 법관대표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위원 부장판사와 관련된 이 이슈를 다룰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할까요? 보기에는 이제 직위원과 연결된 걸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다룬다는 것은 이제 예. 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나 이거를 이제 사안을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 법관 대표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그 판결과 파기환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례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예, 예. 두 번째 그러면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사법부의 개혁 또는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안을 낼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둘을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조의대에 대한 거치 표명을 요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가져와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 방안을 가지고 저는 법적 조치, 입법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그 시간을 전국 법관 회의에 위임해 놓은 상태니까 자정을 통해서 뭔가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조의대 예. 거치와 관련된 거를 권고하든 결정하든 압박하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쵸. 공이 넘어가 있다라고 저는 근데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 사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 이 지기현 부장판사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암적인 요소를 어쨌든 제거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적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나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스킵은 하고 갈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얼마 전에 대법원 예. 판결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을 많이 잃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실은 그 내란 행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말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좋겠냐 식으로 화두를 던지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참 이 지기현 그 부장판사 이 이야기는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그 지기현 판사가 만약 접대를 받았다면 접대를 받고 어쨌냐 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성 향수수냐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를 한번 꽂히는데 뭐 그게 법조계건 정치권이건 기득권의 카르텔을 꽂히는 하나의 예. 신호탄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예. 게 제가 오늘 돗자리를 깔은 결론입니다. 아 오늘 도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져 나올 게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네. 저게 직연 사건 하나가 룸사롱에서 누군가로부터 수백만 원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재판과 연관성도 있고 또 정치인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실이나 예. 또 확보되어 있는 증거나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사법개혁에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고 제가 어제 이제 다른 그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소문만 들었지 자기들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적나라하게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병철 변호사님은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판사들 출신들을 많이 만나서 그러는데 일상적이다라고 저와 인터뷰할 때는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제가 어제 이제 법조인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법적 행위에 지금 현재 판사들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재판 거래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매우 충격적이다. 지금 이 사건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의혹을 받는 판사보다 솔직히 문영배 소장처럼 예. 그런 판사가 더 많습니다. 훨씬 월등히 많죠. 월등히 그거 많고.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대단해요. 예. 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들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한 사람 이런 걸 벌이면 와, 또 저 새끼 저런 일 벌였나? 정말 예를 들어 저 사람 또 저런 짓을 벌였나? 예. 와, 우리 조직 전체 진짜 먹칠을 하고 있네. 예. 라면서 그 자체 충격을 받기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제 견해를 갖는 건데요. 지금 판사들이 느끼는 거는 이 사건이 와, 저 사람 또 저런 일 벌였어? 왜 저래? 당장 사법 처리해야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라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소위 말하는 사법부에서 판사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위직 행정공무원들이 접대받았다. 그 말도 어제 누구한테 행정 그 공무원 출신한테 얘기하니까 내한테 막 요즘 그렇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일반 공무원 그리고 경찰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접대와 향응에 노출이 되어서 대상이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 사법부의 판사가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접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판사 출신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위 사실을 접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여러 그 의혹의 실체들은 스픽스의 여러분들 취재력 아시죠? 단독 보도로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 지금 이 순간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약 한 16,000여 분 정도가 17,000분이네요 벌써. 17,000분이 와 계신데 좋아요가 4,400명이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돼요.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김경관님하고 다른 하나를 더 단독으로 때려야 돼요? 단독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좀 좋아요 네.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는 방송 진행 눌러주셔야 합니다.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진 소장에 대해서 방송 진행 근데 오늘 잘하시네요. 출연자가 별로입니다. 출연자의 정보력이 약한지 좋아요가 많이 안 올라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셔야 단독 보도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와 근데 우리 독자들이 대단하신 게요. 지금 예. 남아 있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부분까지 다 긁어주고 계시죠. 아니 지금 올리는데 이건 예. 차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야, 그 어제 이병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술만 그러면은 접대받고 가면 그러면 그게 단주랍니까? 또 있죠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또 나왔었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 아니 그걸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질문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예. 카드 끄는 것만 가지고 술값을 퉁치려면은 제가 다시 또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밝히겠다고. 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든 없든 예. 현금으로 뭔가 지불을 해서 2차에 갇힐 수도 있다. 예. 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도 사실 취재 윤리가 있고 금도가 있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요 정도로 이야기를 예. 하고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은 비단 국민들이 받는 충격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판사들도 판사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들었지만 엄청 충격을 지금 그럼요. 맞습니다. 받고 있을 것이다.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 주신 대로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예. 서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제 그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법개혁의 트리거 역대급 핵폭탄 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자 다음 내용 좀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침부터 이렇게 질문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최근에 그 대구에서 비상기업과 관련된 사과 아닌 사과를 사실 메시지를 던지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던지고 나서 야 윤석열 경로설 시즌 2가 또 나왔어요. 예. 아니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정말 고함을 치던 것을 그 옆에 있던 그 선대위 관계자들도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이 양반요. 목소리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도 막 예. 저기서 가지고 뭐 하면은 그 대위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들을 그렇죠. 정도로 하는데 그거겠죠. 자기는 계엄을 계몽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을 계몽령이라 했는데 실은 김문수 후보의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 그 마지못해가지고 사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을 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랬거든요. 예, 예. 계엄 자체는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생각은. 계엄 때문에 잠 못 자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죠. 김문수도 똑같이 했어요. 맞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 네, 고통받은 국민들께 고통받은 죄송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네. 이거 진행자님 우리 이거 한 3년 전에 봤던 어떤 장면하고 오버를 안 됩니까? 아 토니가 푸른색 사과를 탁 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거는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요. 예. 개사과입니다. 솔직히.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나중에 뭐 거칠다 명예훼손다 말이 있겠지만 아니 사과를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는 원래 사과라는 건 딱 신속성.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사과한다. 팩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개 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했다. 이렇게 자기 정당성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아니어도 전화해서 계몽령 얘기를 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예. 근데 보면 예. 이 사람이 요즘 보면요. 진짜 어디 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경로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가 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이 꽉 틀어쥐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예. 실제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캠프의 메시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한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직함을 가지고서. 어제 활용정정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딱 석동연. 맞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불러드리고 예. 그 50년지 이 친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관련된 이 경로,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예. 호통을 쳤다라는 거에서 저는 정점을 진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또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제 그저께 대구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한테 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예. 얼마나 고함 소리가 컸으면 주변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본인이 김문수를 호통칠 정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 자, 고함 소리가 컸다. 왜 이걸 모르고 거기에서 계몽령을 했는데 거기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옆에서 다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된 내용은 여기까지 황태순 TV에서 황태순 평론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봅시다. 예. 왜 김문수 옆에 있는 누군가의 김문수 측근 또는 참모가 이 내용을 황태순 평론가에게 연락을 했을까? 어처구니 없어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완전히 형님 보니까 정말로 기분 나쁘던데 김문수 후보만 안전부절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참을 수 없는데 그 뒤에 뭔가 요구를 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황태순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가 넘어갔고 그걸 받았던 황태순 평론가는 이것이야말로 대선 개입이다. 김문수 후보를 더 죽이는 것이다. 예. 김문수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힘을 더 집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끼어들면서 끝장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제보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공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저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거 보도가 그랬죠. 됐죠. 예. 이것도 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그 말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은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권력의 서열을 따져보면 되죠. 예. 이 세 명에서 윤, 김, 한. 네. 이 세 명에서 권력서열 1번이 누구겠습니까? 윤. 자, 2번 한. 예. 3번 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인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국힘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이 한덕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덕수 후보가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네. 밝혀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좀 밝혀달라. 네. 한덕수가. 밝혀달라. 밝혀달라. 이제 이 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이 가능할 것 민태균한테도 같습니다. 지금 고소가 돼 있고요. 뭐 고소가 좀 여러 개 돼 있어서 요즘 조심조심하는데 왜냐하면 따지면 다 이길 것 같은데 그 네. 변호사 비용도 들죠. 또 가서 조사받으려는 시간도 없죠. 뭐 이런 걸. 자, 그래서 한덕수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본인이 후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예. 한덕수 개인의 후보가, 의사인 건지. 후보가 밝혀주면 좋겠다고 내가 밝혀주면 제안하는. 좋겠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왜 정계환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김문수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노발대발했는데 한덕수에게는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자,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에서 예. 저보고 증거를 갖다 대라고 하니까 실제로 재판받으러 가보니까요. 증거를 갖다 대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었고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증거를 다 드러냅니까? 그 내 취재는 양심과 보호도 해야 되고. 취재원 보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께서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밝혀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좋은 밝혀주면 겁니다. 좋겠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잘 해석하실 수 자,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밑그림을 네. 그렸고 실제로 진두지휘 하는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한덕수 때도 그랬다면 김문수 때는 자 직접 전화를 해서 황태순 평론가가
공개를 해버렸고 예. 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정현한테까지 딱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정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들어왔죠. 예. 당장 탈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가만히 있겠나 윤석열이. 다 본인을 공격하고 떨어져 나가라고 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직위원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국힘에서도 아예 결별을 하겠다고 나서서 출당이든 네. 탈당이든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뒤에 바로 천길 안 떨어지는데 바로 이제 발만 헛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다. 근데 스스로 지금 뒤로 물러나는 성격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자,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박관전 이제 행정관님께 질문 드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수구리로 갈 거냐? 수구리로 갈 것이냐? 그쵸. 아니면 이거 뭐야라고 맞서서 끝까지 싸움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분석해 주시죠. 후자로 갈 겁니다. 이 사람 스타일을 자, 스타일을 끝까지 볼 때요. 부딪혀서 가버리면 왜냐하면은 어차피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예. 기정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악소리는 한번 지르고 죽을까? 예.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딱 그 선택만 남았거든요. 예, 예. 근데 한덕수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꿋꿋 계엄, 예? 그다음에 성렬 따라잡기, 네. 세 번째는 턱걸이. 예, 예. 이거 딱 세 가지거든요. 요 두 개가 지금 가장 큰 건데 그거를 갖다가 윤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은 어차피 소위 말하는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을 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테두리 서클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과 본인 와이프는 예. 그래 안 해도 청길랑 떨어지고 갑니다. 예, 그렇죠. 지금 또 돌아가는 폼이요. 그런데 더 청길랑 떨어지러 가는 지름길을 깔아준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본인의 그 알량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꼿꼿이 피는 허리를 숙일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감일 수 있고 본인이 이를 이제 두 가지로 멘탈 쪽에 뭐 어쨌든 뭐 정신적으로 예. 뭐 정신승리법을 써서 그렇죠. 아 끝까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손을 놔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지금 국힘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김문수는 윤석열 쪽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참모의 한 사람일 뿐이고 윤석열이 본인을 후보로 만들어줬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는 어중간한 태도, 탈당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어쨌든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대선이 더 다가오고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출당과 탈당을 요구할 경우에 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쪽으로 예.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는 윤석열과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어중간한 상태로 가면 이제 윤석열이 이번 대선을 주도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 결국 누구와 그러면은 김문수는 대선 경쟁을 해야 하느냐 이재명과 대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는 윤석열과 대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쵸.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싸리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예. 것을 매우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 경선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진 탈당할 리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정신 상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슈를 슬쩍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가 또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호남 지역 유세를 가기 이전 단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학살의 핵심 주역이기도 하고 당시 전두환 때 그 신군부 5인방 중에 핵심이었던 사람. 정호영 씨죠. 예. 그 정우영 그때 당시 특수전 사령관을 영입하려다가 어제 밤에 이제 돌연 취소를 하긴 했어요. 논란이 되니까. 근데 이 논란이 된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이 정신 나간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저는 6월 3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6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까? 저는 솔직히 그게 더 궁금하고 그게 예. 눈에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저 독수리를 참칭하는 예.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아니고 굶는 힘이 되면은 그걸 먹어버리려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뭐요? 자유통일의 힘 해가지고 그래요, 예. 정강훈당처럼.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이미 네. 못 이긴다는 전제로 보면 석동현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호영 같은 이제 사실 학살의 원흉을 예. 영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극우 정당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 2천억이다, 3천억. 사실 그러니까요. 건물만 하더라도 예. 주요 도시에 지금 다 당사는 다 국민의힘 거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누가 먹지? 그럼 당 대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돈을 빼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돈이 이제 흘러나오고 그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당을 장악한다면 굳이 국회의원 수가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지. 예, 그렇죠. 확실하게 그 당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산이 수천억 대야. 그러면 대선이 끝이 나고 나서 더 독하고 센 사람들, 광주 폄하하고 예. 역사 왜곡하고 그리고 더욱더 군사정권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쿠데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면 국민들이 끼야만 할 거 아니에요. 와, 그렇죠. 저거 아니야. 그런데 물질적 이익을 보면 어디예요? 자, 저걸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니 저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퇴로는 열린다. 그 과정에서 정호영도 넣자, 어디도 넣자,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참 정호영이 언제적 정호영입니까? 대구에서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왔을 거고 그거를 보고받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DNA를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선거가 대패로 예. 결론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당을 누가 먹을 것인가의 문제로 갔을 때는 예. 또 한 번 더 시즌2의 개싸움판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자당의 의원이었고 대구시장까지 했던 그 자연인이 된 홍준표 씨가 최근에 뭐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고쳐 쓸 수도 없는 비열한 정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어요. 제가 봐도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홍준표 그 후보가 그거 보면요, 참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배가 침몰하는 걸 아니까 예. 먼저 뛰어내리면 세월호 선장이 되잖아요. 네. 나는 언제 뛰어내려야 타이타닉 선장이 될 거다 생각하다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즘에 요 정도 하고요. 저희 또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예.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가 의뢰한 STI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자, 이재명 후보의 사실 압도적인 1위는 뭐 예상대로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이유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원하던 거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였다라고 하지만 그 프레임이 와장창 깨져버렸고,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 내란 세력, 상식 예. 대 비상식의 싸움이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는 여론조사를 아무리 돌려봤자 극단적인 매체, 그러니까 일부러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매체가 아니고서야 압도적 1위를 뺏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을 뽑았던 유권자 중에서 예. 55% 정도만 김문수를 찍고 나머지는 다 이탈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 반 조금만 김문수한테 들어갔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탈해버렸죠.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코어의 어떤 좌절감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 중도층에서의 이탈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판단에 의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코에서 예. 분노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윤석열 씨가 그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냈죠. 2시간 동안. 예. 그때 그 저는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뭐 그건 다 알기 때문에 대국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동창이나 누구한테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전화를 돌려보니까 대구 민심 자체가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니까 우리가 민주당은 못 찍어. 그래서 예. 찍어줬거든요. 찍어줬는데 저렇게 엉망을 해버리니까 대구 지역 정서가 국민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쉬운 말로 너는 지금 그 말 아니냐. 네가 아무리 엉망을 찍어도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 예. TK 지역은 갈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오겠지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요번에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면은 1차적으로는 저는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예.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TK 지역에서 23%, 22%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근데 보면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왜냐면- 호남 지역에서 보면 예. 국민의당이 압도적인 어떤 의석을 가져갔던 그 그렇죠. 당시의 모습. 얼마 전에 그 대구 갔다 오신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 26점 몇 프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분노한 TK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뭐 행관님 죄송한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예.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정도 내용 국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2가 3으로 바뀔 것이다. 앞자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가서 네. 말씀드리면 30% 득표율인데 30% 초반대 득표율일 거냐, 예. 30대 후반 뭐 득표율이냐.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30대 후반을 갑니다. 예, 네네.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 자 이재명 후보는 50%를 놓고 약간 위아래로 예. 오가고요. 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30%를 놓고 밑으로 갔다 왔다 하고 30% 훌쩍 뛰어넘어서 30대 후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질 벌어질 것이다. 거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남아있는 19회 동안에 국민의힘이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아직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는 표심을 드러냈는데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으로 갈 것이고 지금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서 사전투표 날만 오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죠. 전국에 내가 1,몇백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이 열기가 오히려 고조되는 상황이고 처지지 않는데 자 보수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 현상이 생기느냐 아니냐 지금도 자중질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 형식적으로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 폄훼하거나 우리가 얕잡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탈해버렸다라고 네. 하면 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오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29일 30일입니다. 29일 날 30일 날 지금 사전투표 하거든요. 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말 안 해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29일 30일 자 그러면은 목요일 다음 주입니다. 예. 자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예. 그렇죠. 6월 3일 이전에 그럼요. 자 사전투표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대선 공약으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이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중요할 건데 김문수는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사전투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지금 이 답이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힘은 사전투표 안 하고 우리는 본투표에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표 차이는 더 날 거예요. 그렇죠. 떠나버리죠. 더 나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뭐 50대 전후, 50% 전후, 30% 전후라고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이재명의 상승 요소는 더 많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의 답보 상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단일화 효과를 이준석 후보하고 낸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것도 저는 뭐 그다지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그 부정황 씨 있잖아요. 부정황 씨. 네. 네, 황교안 전 대표도 그 사전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해라. 그렇게 계속 푸시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역시도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해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금 유세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호남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계속된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 안전, 그러니까 테러 그렇죠. 위협에 대한 예, 부분들. 그 중에 이제 지지자분들이 꼭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방탄에 대한 거. 예. 그 방탄유리 설치하기로 됐죠.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기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연대 있지 않습니까? 예. 연대는 방탄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리벽을 설치하면은 자칫 그 유리가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깨져서 예. 뭐 할 수 있다. 그런 그래가지고 유권자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들려오는 것으로 보면 주문이 들어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탄 사각을 만들어서 예. 이제 완벽하게 총이 오더라도 예. 이것이 파편이 이제 인명 피해가 되지 않는 거를 예. 찾았고 예, 찾아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일단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가 훨씬 더 한층 더 강화되고 있구나라는 예. 좀 이런 좀 안도감은 생기고요. 그 외에도 예. 좀 인적으로도 지금 많이 보강이 되어서 많이 지금 보강됐죠.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우리가 오피조라 그러거든요. 예. 오브저베이션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전방 관측조입니다. 저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테나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재민건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외부에서 전파를 해가지고 폭약을 설치가 터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충분히 많이 강화됐고 예. 저렇게 전방 관측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죠. 실은 그 테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첩보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해야 되고 조금씩 그 첩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아마 보도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결국 그 방탄 유리는 설치하기로 했고 주문은 넣었다 이런 예. 정도는 얘기는 했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손꼽을 들고서 예. 테러 위협이 있는 건물에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조준을 못하게끔 지금 막아세우고 있다라고 제가 하지 얼마 전에 않습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걸 테러 첩보 온 걸 다 공개하자. 예. 왜냐? 국민이 가장 좋은 경호원들입니다. 옆에 국민들이 그렇죠. 다 옆을 보니까 다 옆에 보고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옆에는. 그래서 제가 네. 했습니다. 테러 제보 들어온 거는 다 공개를 해버리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게 하고 유권자가 알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후보를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자발적으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그 지지자분들한테 손거울만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 손거울을 비췄을 때 테러를 하려고 하는 저격수를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테러를 맞습니다. 하려는 예. 저격수를 확인하고 있는 그 특공대 저격수까지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경우의 프로토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당에서도 명확하게 시민들께서 이런 건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하죠.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다 손꼽을 그렇죠. 가져와서 우리가 비추자 이제 이렇게 마음이 하는 이해가 것은 돼요. 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거는 이제 당 내에서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예. 좀 이제 다루어 가는 것이 맞는지는 좀 예. 정확하게 그렇죠. 예.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철 변호사가 올린 글 하나, 이병철 변호사님 네네네.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병철 변호사의 충격 폭로, 접대받은 판사 무조건 2차, 지기현, 뭐 가능성 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네요. 예. 자, 이게 뭐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조회수가 아마 한 20만 회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야. 요렇게 발언하신 내용이. 예. 근데 지금 그 스픽스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예, 내용이잖아요. 그렇겠는데 네. 이제 판사들 늘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접대받는 판사 모두 2차 간다. 악당 예. 지기위원이 사법부를 박살내는구나. 예. 이렇게 지금 아우, 이병철 속 시원하게 변호사님이 긁어주셨네요. 예, 자, 근데 악당 여기서- 지기현이 사법부를 박살내는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긁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접대받은 판사들이라는 예. 겁니다. 예. 모든 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접대받은 판사들은 2차 안 갔겠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예, 그렇죠. 2차 간 예. 사람이 많다 이제라는 예. 것이고요. 뭐 2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아니요, 저도 거기까지 얘기할 생각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 판사들한테 또 판결 다 받아야 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놓으면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광고 타임입니다. 자, 최대 128만 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죠. 그러니까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그리고 누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관천 민주당 선대위 신속 대응 부단장 정계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마지막으로 남아 아니 있으신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너무 진행 잘하셔서 뭐 젊은 참 신인 이제 진행자 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한진희 소장이 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호 의원과 비슷하겠구나.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늘 이렇게 입에 그렇죠. 달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